네, 소개받은 김광도 고스마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청소년 친구들과 그리고 학부모님의 의견들 참 많은 것들 제 청소년 담당 신부로서 찔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지현 신부님께서 발표하신 시간 관계상 싹 넘어가긴 했는데 앞서서 이제 참 좋았던 시절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물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80년생이고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절에 이렇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시절에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처정성체 사진인데 찾아라 고스마 이제 뭐 이런 건데 어쨌든 36명이 같이 처정성체를 받았는데 36명이 그 시절이 뭐가 많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기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성당입니다. 시골 지방 시골이라 시니까 시골이라 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지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서울에 이사 와서도 충분히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주일학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일학교에 어느 정도 주일학교는 꾸준히 나가고 캠프는 나가는데 뭐 성탄제는 잘 안 하는 그런 정도의 학생으로 이렇게 커오다가 선배들이 그냥 대학교 가니까 다들 교사를 하듯이 저도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입교사였던 1999년의 여름 캠프 사진은 이 정도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많죠. 창사동 성당에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었고 그 당시 학생들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구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사목적 노력들이 있었고 청소년 큰잔치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저도 교사로서 동반자로서 참여를 하던 그 와중에 이제 교회에 한 몸 바쳐야겠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CYA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선배들을 동반을 하면서 우리 추기영님께서 갓 주교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오셨던 젊으신 시절에 사진인데 3대 CYA 친구들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들 동반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교구의 신호들을 함께 하면서 뭔가 이제 이 희망을 가지고서 이제 사목 활동을 또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참고로 저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3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리고 첫 본당으로 공항동 본당에 이제 본당 보좌 신부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자, 10년여가 지난 공항동 성당의 여름 캠프 사진은 완전히 조촐해졌죠. 많이 그 사이에 그 세월 사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공항동 성당의 경우는 아이들은 좀 그나마 있었는데 중고등부 교사가 단 2명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주윤 신부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교사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캠프 때는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어찌저찌 하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근데 다른 본당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교사 시절에 창사동에 계속 살다가 공릉동으로 이사를 갔었고 공릉동에서 신학생이 됐고 태릉에서 신부가 됐습니다. 교구에서 제가 창사동에 살았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주임 신부로 창사동에 이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2번째 본당이 창오동 본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2015년에 창오동, 옛날에 창사동 성당이 창오동이 되었습니다. 그 본당에 청소년들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창오동 성당은 청소년 사목이 그래도 주일학교가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는 본당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교사회 할 때 가르쳤던 중3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교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전통들이 잘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어가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숫자는 이렇게 줄어져 있었죠. 2016년에 이랬습니다. 99년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 나죠. 어쨌든 어쩌다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네, 그리고 제가 성산 이동에 갔을 때는 이랬습니다. 네, 이 아이들 여기 있는 가운데 반은 교사입니다. 네, 여기는 교사는 그래도 교사들도 한번 싹 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정도였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회는 그 사이에 1999년에 저렇게 있던 아이들이 2016년에는 이렇게 같은 분당입니다. 네. 무슨 일이 났던 걸까? 그래서 저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청소년층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출산을 걱정하고 고령화를 걱정합니다. 아까 근데 조시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비해서 우리 교회의 변화가 더 급격하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지금 청년들은 많이 불안합니다. 교사로서 많이 봉사를 해야 될 대학생 친구들, 청년들, 우리는 그들에게 의존을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운영해왔었는데 그들이 예전처럼 저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했었지만은 지금 그래도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먹고 살 걱정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들은 예전에 IMF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어렵죠. 그 당시에 제가 교사하던 시절에도 이런 사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주일학교 열심히 했고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시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아마 이해찬 세대로 기억을 하실 그 당시에 인성, 적성을 우선해서 대입을 하겠다. 저는 특기 전형으로 수시 모집 특기 전형으로 대학을 잘 들어갔었습니다만은 모두가 그렇게 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때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다 그렇게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CYA가 처음 시작되었을 그 점에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래도 좀 여유 있는 그래도 좀 성당 활동도 열심히 할 만하고 뭐 이런 좀 되어가는 분위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됐죠. 오늘날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율은 이렇게 커졌습니다. 2000년에 저렇게 조그마했던 것이 수시 모집이 저렇게 커졌는데 저 수시 모집이 다 특수재능 보유자 전형 같은 특기 모집이 아니라 모든 것도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저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메가스터디의 입시정보 페이지에서 퍼온 건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 잘해야 되고요. 경험활동 잘해야 되고 핵심 역량과 인성을 잘 키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그 대표자 친구들은 참 존경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핵심 역량과 인성을 우리 교회 안에서 키워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 인성과 핵심 역량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뭔가 활동한 것들이 학생부에 적히기란 쉽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뭐 경험을 폭넓게 가지고 희망 분야에 집중하고 약점을 찾아서 보완해야 되는 등 고등학생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성당에서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점점 그것이 아까 조시무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젊은이들 공동화 현상으로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당 문제, 우리 교회 내부의 문제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 200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본당 분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99년에 아까 어느 정도 많은 인원들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청년들의 그 공동체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또 작은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본당 신자 수를 4,000명 밑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통해서 100여 개가 넘는 본당을 그때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대회를 통해서 청년들, 청소년들을 모으는 이유는 그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한국 청년대회를 한 것도 그런 이유고. 근데 본당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불꽃이 유지가 되고 있던 그 아이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친구 따라온다라고 하는 아까 그 친교에 대한 이야기, 자모분의 그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시절인데 이것이 자기가 친하던 친구가 본당이 갈라져서 같이 못 만납니다. 그러면은 성당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서 많이 이것들이 청소년들의 그 사목에 있어서는 많은 좀 타격을 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 사제의 성향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문제죠. 신부님들이 사실 체계적인 우리가 어떤 일관적인 지침이라든가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경험했던 그 청소년 사목, 신학생 때 그렇게 방학 때 이리저리 만났던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신호들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그 시절에도 이 일관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청소년 청년 사목에 일관성이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것이 마련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청소년 청년 사목이 본당 사목자들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그 근본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주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일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조신부님의 그 발제문을 받아보고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죠. 3부까지 다 나온 다음에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아이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부들의 그 상황도 좀 생각을 해볼 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사목자를 양성한다기보다는 조금 신학자를 양성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교 양성 과정 안에서 어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중고등부에서 주고 있는 ROL이라는 방법론을 통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연습이 되지 못합니다. ROL에 대해서는 교리교수법에 잠깐 이런 방법이 있어라고 지나가는 정도죠. 사실 이것이 삶으로 좀 체계화되고 이렇게 조세가르진 수교형님 방법인데 그것이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신부님들이 바탕을 두고서 이 교리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양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별교재도 아마 이제 이 방법론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 중고등부의 교재들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한 사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있는 것이고 소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본당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공동체의 정신이라든가 복음 나누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신학교에서는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조금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신부님들이 복음 나누기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중심이 되는 이제 교사들의 양성, 평일 회합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안에서 고등부가 없어지다 보니까 롤모델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본당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리 회장단 친구들 같이 쥐구에 이렇게 좀 아직 활발한 고등부 친구들이 있는 경우는 살려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항동도 중학생들밖에 없었는데 지구 활동을 보내가지고 다른 고등부 친구들을 보고서 그들이 살아났고 공항동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교구 CI 회장도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창호동 뭐 잘 되고 있던 데고 성산 이동도 그나마 약간 지구 활동들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지구 CIA가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조금 암담합니다. 어떻게 또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교구의 사목적 노력이 잘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했던 신호드 우리가 되게 열심히 했고 저도 저 때 청소년들의 신호드를 동반하면서 되게 그 희망을 안고서 신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 후속 교서는 그 다음 사목교서에 한 3년인가 언급이 되고 나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는 우리 교구 신호드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나왔던 건데 사회에서 큰 문제가 터져 임시방편으로 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그리고 교회까지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그렇게 임시적인 대처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당에서 아까 어떤 그 주임 신부님과 부주임 신부님의 관계들 이런 것들 면에서 어떤 통합 사목을 잘 이뤄내지 못하는 그 뭔가 선이 생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 부주임 신부 제도가 생기면서 사목 분장서라는 것을 만들게 됐는데 분장이라는 게 뭡니까? 나누는 거죠. 정확하게 뭔가를 나눠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에서 더 벽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분장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그 보좌 신부나 부주임 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드신 거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단절의 사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통합의 사목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거는 뭐 다 알겠고 이렇게 해나가겠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깜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계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길게 해버려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